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기쁨, 필살기 채널의 최 선생입니다. 몸무게는 6kg이 빠진 이후 그대로입니다. 여행 다니느라 운동도 소홀했고 여행지에서 이것저것 먹어댔으니 그렇겠죠. 하지만 몸무게가 좀 변화를 해줘야 동기유발이 될 텐데 그대로이니 의욕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옆집 형님 말씀이 이런 정체기가 있는데 이 순간을 잘 극복해야 본격적으로 살이 빠진다고 하시니 이 약물고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의기소침해 있으니 옆집 형수님이 이런 멋진 스타벅스 콜드컵을 선물해 주셨네요. 여기에다가 레몬을 반 개 썰어 넣어서 물을 담아 운동 중 마시고 있습니다. 원래 신 것을 워낙 싫어했었는데 이것도 살 빼는 것과 해독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5기로 마시고 있습니다. 식사 구성도 바꾸었습니다. 아침엔 삶은 계란 3개에 커피 그리고 견과류를 먹습니다. 점심에는 사과, 양배추, 당근을 채 썰어서 먹죠. 운동만으로는 살 빼기가 어려우니 식이요법도 병행합니다. 이런 음식 구성이 몸에 쌓인 노폐물도 배출해주고 몸에도 좋다고 하니 겸사겸사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는 즐거움은 없네요. 그리고 권투도 그만두었습니다. 어느 정도 몸도 움직이고 주먹도 뻗어진다고 설치다가 손목을 다쳤습니다. 어설프게 익숙해졌을 때 조심했어야 했는데 의욕만 앞섰던 결과죠.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 뼈나 인대가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염증은 생겼다고 하네요. 저는 극단적인 금속 알러지가 있어서 침도 못 맞고 그저 약물과 물리치료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니 권투를 계속할 수는 없게 되어버렸죠. 새로운 것을 시작했다는 성취감이 있었는데 한순간의 방심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목표는 달성해야 하니 손목 사용을 최소화하는 운동을 위주로 구성을 다시 짜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매일 2시간은 채우기로 다짐하고 유산소 운동의 시간을 늘렸죠. 러닝머신의 경우도 좀 빠른 걸음인 시속 6km 이상으로 30분 이상 걷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하긴 요즘에 저는 정상적으로 걷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걷는 것입니다. 저는 팬데믹 기간에 제주도 올레길을 완주하기도 했고 여행만 가면 2만보 3만보를 걷던 사람이라 제 주변 사람들도 이 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할 겁니다. 제가 걷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엔 좀 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다리에 장애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 고백의 내용이죠. 언뜻 봐서는 눈치채지 못하시겠지만 두 다리 사이의 밸런스가 안 맞죠. 태어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고 초등학생 때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에 비해서 꽤나 짧습니다. 이 길이의 차이를 보완하려다 보니 오른쪽 발이 구부러졌습니다. 발 사이즈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죠. 이렇게 해야만 그나마 걸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응해 온 것 같습니다. 다리가 이렇다 보니 어린 시절 잘 넘어졌습니다. 쉽게 접질리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운동도 싫어했고 그저 앉아 책이나 읽으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격려와 스스로 생겨난 오기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웬만하면 걸으려고 했고 무슨 운동이든 동참하려고 했습니다.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대등하게 운동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적응이 어려웠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스키나 등산이 어려웠죠. 오른발이 짧고 컨트롤도 어려우니 상급자 코스만 가면 넘어지기 일쑤였죠. 마침내 최상급자 코스를 정복했을 때의 쾌감은 지금까지도 기억날 정도로 짜릿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 인생을 불편한 다리와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 점점 후유증이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점점 걷는다는 것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을 더 좋아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길을 걷는 것 자체는 어렵더군요. 두 다리의 균형이 안 맞는데 물속의 돌들을 밟으며 이동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형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무심결에 제 장애를 이야기하게 되었네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저의 비밀을 말이죠. 그런데 말을 하자마자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매형이 제게 이거 한번 써보면 어떨까 라고 하시며 키높이 깔창을 하나 주시네요. 다리의 길이가 달라서 고통스럽다면 깔창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깔창을 넣어봤죠. 처음엔 오히려 힘들었습니다. 제 평생 살아오던 방식이 몸에 짙게 배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제 오른발의 뒤꿈치가 편안하게 내려앉는 느낌을 얻으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편안한 걸음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신발, 더 편안한 신발을 사나만 고민했었죠.
지금도 제 집에는 신발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해결될 일인가요? 지금은 제 모든 신발에 이렇게 깔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깔창을 구하기 어려워 후배에게 부탁했더니 이렇게 한아름 선물해주고 갔네요. 재질도 다르고 높이도 다른 깔창 종합 선물 세트를 주고 갔습니다. 모든 선물은 감사하죠. 하지만 이번 선물은 제 마음 깊숙이 새기게 될 정도였네요. 이 1cm짜리 깔창은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바꿔주었습니다. 일단 걷기가 편하고 허리가 안 아픕니다. 골프장 18홀을 걸어다니며 공을 쳐도 피로감이 반도 안 되게 줄었습니다. 러닝머신에서 운동을 할 때도 뒤뚱거리지 않게 되었죠. 제 몸만 편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숨기고 외면하고 또 그렇지 않은 척 하려고 애쓰며 살아왔던 삶 전체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것을 이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비단 신체의 문제만이었겠습니까? 저도 살면서 많은 상처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언제나 그것들을 내 안에 깊숙이 감추어두고 웃는 얼굴로만 세상을 살려고 했었습니다. 문득 돌아보니 그런 삶은 삐에로의 삶이었습니다. 제 몸 동작도 그렇고 제 표정도 전부 감춰지고 과장되고 꾸며진 것들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한 가지씩의 가면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내 얼굴일 것이라고 착각까지 하게 되는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가겠죠. 제 구독자님들 대부분이 저랑 비슷한 연배이시다 보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삶의 태도를 강요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감정은 감추고 힘들어도 웃으며 살아야 한다는 이상한 방법론들 말이죠. 그러다 보니 한국의 모든 가장들은 가장 아프면서도 가장 잘 웃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가끔은 가면을 내려놓고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 있던 감정들을 토로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대상이 없어서 못했고 두려워서 못했죠. 내가 약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까 봐서요. 하지만 제 경우를 보세요. 제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고 나니 해결책이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간 감춰놓고 혼자만 고통받던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번 시도해보세요. 물론 그렇다고 누구를 만나든 항상 떠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곤란하죠.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받아줄 누군가가 분명 있을 겁니다. 저도 찾았으니 여러분들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술자리를 만들어서 하지는 마세요. 맑은 정신으로 커피 한잔 하면서 용기를 내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들을 응원합니다. 최현생이었습니다.